혹시 여러분도 비타민C를 아침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영양제 챙겨 드시는데 효과는 절반도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 진료실에 오신 분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비타민C 2알씩 빠짐없이 드시는데 왜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공복에 한 번에 드시고 바로 커피까지 마시고 계셨어요. 이건 영양제를 먹으나 마나한 겁니다. 저는 내과 교수 이정우입니다. 40년째 이 자리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예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비싼 소변만 만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량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온 비타민C를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2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비타민C의 진짜 복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설명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거울을 보면 피부가 칙칙하고 잇몸이 자주 붓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자 68세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비타민C 2알을 꾸준히 챙겨 드셨지만 늘 피곤하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영양제는 제대로 드시는데 왜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루 한 번, 그것도 공복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복용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이건 비타민C를 먹으나 마나한 방법이에요. 공복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바로 배출해버립니다. 거기다 커피까지 마시면 흡수율이 더 떨어지죠. 복용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식후에 드시도록 바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피로감이 줄고 2주 뒤에는 잇몸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영양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네, 달라요. 비타민C는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C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비타민C가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가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냥 면역력에 좋다, 피부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할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녹슬듯 손상돼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비타민C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혈중 활성산소를 30%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김영자 68세님은 꾸준히 복용한 후 손등에 거친 피부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나눠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녹차는 복용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카페인 성분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하루에 몇 번 챙겨 드시나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비타민C는 혈관벽의 손상 부위를 복구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집에 금이 간 곳을 메우는 것처럼요. 서울대 식품영양학연구진은 비타민C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심장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박정수 72세님은 멍이 잘 들던 다리 피부가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예전엔 조금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덜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식후 복용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셨습니다. 다만 신장이 약한 분은 하루 1000m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 과량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멍이 잘 들거나 오래가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이 콜라겐인데 이게 합성되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해요. 한국피부노화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군의 피부 탄력이 평균 25% 향상됐습니다. 단순히 주름이 줄어든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탱탱해진 거예요. 이선화 61세님은 저녁마다 콜라겐과 함께 복용한 뒤 얼굴빛이 맑아졌다고 해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리포조말 형태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다면 당분 많은 구미 형태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미는 맛을 좋게 하려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거울 속 내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드셔보세요. 비타민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 방어력을 높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영양면역학회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감기 기간이 평균 2일 이상 짧았습니다. 걸리더라도 빨리 낫는다는 거죠. 윤정혜 70세님은 예전엔 감기 달고 살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앓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신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후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철분도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다만 커피는 복용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의 흡수를 모두 방해하니까요. 요즘 감기나 잔기침이 자주 생기시나요?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 소모량이 많아 산화 스트레스가 큽니다. 뇌세포는 특히 손상되기 쉬운데 비타민C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 수치가 높은 노년층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대수 74세님은 꾸준히 복용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신문을 읽다가도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1시간씩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직후 복용하면 하루의 첫 시동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 복용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요즘 깜빡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비타민C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보호합니다. 이제 실제 생활 속 루틴으로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C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밤새 소모된 항산화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쓰고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500mg을 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 복용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라 빈속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밥을 드신 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영양제 드실 때 물은 충분히 마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흡수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점심은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오전 활동으로 몸이 피로해지고 오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죠.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하면 오후 피로감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후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면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철분도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꼭 기억하세요. 다만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영양제 효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특히 피부 세포는 밤에 재생되는데 이때 콜라겐이 필요하고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복용이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세요.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방막에 쌓여 있어서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소장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슘제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칼슘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콜라겐 챙기실 때 비타민C도 함께 드시나요? 커피, 탄산, 인스턴트 음식은 비타민C를 빨리 소모시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비타민C를 배출시키고 탄산은 칼슘과 함께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첨가물도 비타민C를 급격히 소모시켜요. 복용 전후 1시간은 이런 음식을 피하세요. 특히 술과 흡연은 비타민C를 급격히 파괴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C 25mg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하루 한 갑을 피우면 500mg이 날아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영양제 먹고 커피 바로 드셨나요? 그럼 내일부터는 1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물 자주 마시기, 과일 섭취 늘리기, 흡연과 음주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제대로 순환됩니다. 하루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도 신선한 걸로 자주 드세요. 특히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흡연자나 음주자는 일반인보다 2배 용량이 필요합니다. 담배와 술이 비타민C를 빨리 소모시키니까요. 다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2000mg 이상은 장기 복용을 피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루 3번 식후에 나눠 먹고 커피와 간격을 두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C 효과는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핵심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머지만 배출합니다.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몸이 쓸 틈도 없이 배출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하루 3번 나눠서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필요한 만큼 계속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김영자 68세님처럼 복용법만 바꿔도 3일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도 줄고 피로도 덜하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 출혈이 잦아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복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뇌도 맑아져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복용법 하나만 바꿔도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이 루틴 하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완벽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후에 물과 함께 먹는다.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3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손해보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모르고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타민C 복용 루틴을 공유해주세요. 아침에만 드시는지, 저녁에도 챙기시는지, 어떤 형태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